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최근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역위원장은요, 바로 2년 후에 치러지는 이 총선을 대비하는 재정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민주당 임실, 순창, 남원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시죠. 박희승 지역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임실, 순창, 남원 지역의 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게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죠? 맞습니다. 네, 예. 2016년도였을까요? 예, 예. 네. 2016년도에는 그때 이제 제가 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영입돼서 그때는 이제 서류 면접과 면담으로 해가지고 지역위원장이 정해졌고, 이번에는 사실은 서류 면접뿐만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택을 통해서 선출이 됐다라는 것에 또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서 이번에 지역위원장이 됐고, 또 당에서도 아마 경선을 붙인 것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많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도 많이 분열이 됐는데, 통합할 수 있는, 또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힘도 실리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해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중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역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이력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30년간 판사로 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법조인으로 오래 일해 오시다가 정치의 뜻을 두시고 이제 퇴직하시게 되셨던 그 계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네. 제가 고향을 위해서 좀 제가 이 정도 경력을 쌓았는데 고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영역이 굉장히 고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안양 지원장 할 때 그 옆에 그 이재명 현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는데, 네. 저하고 연손 동기여서 또 뭐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의견을 여쭸더니 그게 이제 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이제 영입해줘서 민주당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고향에 좀 봉사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정치 입문을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들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좀 굉장히 큰 과제로 아마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이번 뭐 대선에서도 사실은 질 수 없는 대선을 사실은 져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뭐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이 또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해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심을 잘 경청한다면 또 그동안 민주당에 소원했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임순남 지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민들의 또 오랜 수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서남대 폐교 부지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 굉장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먼저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2018년에 이제 서남대가 폐교되고, 그 서남대 가장 그래도 핵심이 서남대 의대 TO가 49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전북대하고 원광대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민들 뜻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대신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을 추진하자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법안이 지금 4개, 5개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될 듯 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공공의료대학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이제 그 숫자 늘리기를 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특히. 네. 근데 저희는 이미 이 기존의 티오를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법안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의료인 수를 대거 늘리는 의과대학 설립한 법안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료대학도 같이 논의가 되면서 좀 진행이 정체되는 법안이 진행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의과대학 수 늘리는 거와 또 공공의료대학을 만드는 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고, 특히나 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우리는 티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별화된 전략을 해서 어쨌든 정치권과 또 보건복지부 등을 잘 접촉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서남대 폐교 부지는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건전한 기관 기업에서 운영하면 참 좋겠지만 또 장기간 방치하면 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어떤 교육부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등과 협의해서 농업 전문 기술학교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요즘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국인들 좀 입학을 많이 유치해서 우선 농업 기술을 또 그들에게 전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좀 만들면 어떤가, 그런 것도 좀 장래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전문 기술 학교. 네네네.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지리산 전기열차 구축을 위해서도 시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시민단체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전기열차가 환경이나 교통을 또 개선할 수 있고 관광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가야 될까? 과연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도 이미 2013년부터 해서 벌써 이제 9년,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전기열차를 통한 친환경도 도모하고 또 내연기관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고 또 겨울에도 좀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열차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과연 그러면 교통 편의만 하는 것이냐, 또 뭐 관광을 위한 것이냐, 대개는 뭐 두 개 다 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최근에는 이제 아마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 사업이 이제 결정이 돼서 일정 구간 아마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게 결국은 지리산이라는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일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좀 토론회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산지가 70%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뭐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원이 우선적으로 협상이 돼서 시범 구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기술력이 확인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데 또 이런 기술들을 수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지리산 부분 관련해서도 어쨌든 기존 내연기관을 통한 도로 대신 또 친환경 전기 열차를 다니게 해서 사계절 다 운행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가 더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높은 관광 효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지리산 노고단의 그 설경은 네.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동남아 이런 데서는 정말 눈 구경을 위해서 한국들이 많이 오는데 또 지리산의 그 자연 풍경을 보면 훨씬 더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는요, 임실군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임실군은 이 정읍시와 함께 옥정호 개발의 방식을 그렇죠.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지역 문제로도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네. 고민이 많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상생하고 협치해 나가야 될까요? 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이제 필수입니다만, 이제 그 많은 또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읍시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임실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자연 환경을 잘 살리면서 친환경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또 옥정호는 이제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좀 해제는 됐지만, 어쨌든 임실 사람들도 그 서부 지역, 특히 청운, 강진, 덕지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식수로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읍시에서도 우려하는 게 이제 수질 오염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임실에서도 나름대로 또 하수 처리 시설 설치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서 수질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 지자체 간에 지속적인 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뭐 임실만 아니 이 정읍시만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임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뭐 식수원 문제라면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근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긴 한데 또 다른 또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옥정호 문제 굉장히 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네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임실군의 경우에는요, 특산품으로 치즈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 국내 치즈 시장 같은 경우에 좀 포화가 되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때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실군의 치즈 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뭐 맞습니다. 이제 임실 치즈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기존에 또 치즈 시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단순 치즈뿐만 아니라 이제 돈가스라든지 소시지 등 치즈를 활용한 가공식품에도 치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수가 이제 애견을 위한 단지도 농업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은 펫푸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치즈도 또 펫푸드 치즈로 또 개발이 필요하면 치즈 산업의 경쟁력도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치즈 체험 관광도 이제 기존에 신선 치즈 말고 이제는 숙성 치즈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좀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고무적인 것은 임실 치즈 농협에서 스모크 치즈를 개발해서 네. 올 8월에 또 중국으로 첫 수출도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생산 기반 및 판로 확대를 한다면 다양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순창군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실에서 치즈 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순창에는 장류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는 이제 장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생물과 발효 산업을 활용한 다양한 기반들까지도 다가가는 네. 모습인데요. 이런 기반들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또 인프라나 정책들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창 장류 산업은 정말 전국적으로 성공한 6차 산업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순창의 고추장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서 장류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 가지고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류 발효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양한 그 미생물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약 4만 5천 주의 한국형 유용 미생물, 네.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미생물 자산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 완공되는 약 300억 규모의 마이크로 바이옴 자원센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사업이 완공이 되면 네. 더 많은 미생물을 확보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미생물을 공급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약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늘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 수가 약 10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생물, 우리 이제 장내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늘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이제 인간의 뭐 건강이라든지 성격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미생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요즘 논문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순창에서는 이미 그 분야에 대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원 순창 임실 지역이 안고 있는 각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임순남이라고 불리는 세 지역들 네. 따로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광역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 아마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께서 뭐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저희 남원에는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만 전주는 와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버스 연계망을 만드는 그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그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임실에 이제 옥정호 관광단지라든지 체주 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순창은 이제 섬진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이제 또 체계산의 요즘 출렁다리라든지 뭐 또 강천산이나 이런, 그다음에 남원으로 오면 이제 뭐 광안루뿐만 아니라 이제 또 혼불문학관 등등 남원에 있는 그런 걸 연계해서 그 무료 셔틀 버스를 지자체 도움으로만 운행한다면 정말 그 젊은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주 한옥마을도 사실은 초창기에 서울에서 전주를 오가는 무료 셔틀 버스를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많은 그 홍보를 했고, 그게 전주 한옥마을이 그 커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면 세계 지자체가 아마 같이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남원 임시 순창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신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뭐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남원 임시 순창을 위해서 봉사를 할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에 실망한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이 실망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보니까 너무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반사이익이 아닌 민주당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잘 발굴해서 우리 임시 순창 남원 지역이 모두 잘 살고 정말 떠나지 않는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희승 지역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의 신뢰로 하나 되는 민주당 전국 구단의 모습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